몽키와 함께 우리 손을 누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어느 당이 이기고 지고 그런 거에는 큰 관심은 사실 별로 없고요. 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공약집을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으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니까 민주당의 공약집은 그래도 현실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지금 만든 정부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 공약집 165쪽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물론 부동산 공약은 많지는 않아요. 한 5쪽 정도 내외였는데 물론 세부 사항도 없고요. 큰 대제목과 소제목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리 정도가 돼 있는데 앞으로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 육성하겠다, 조달 방침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힘을 받고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매 물건을 찾을 때 그런 공약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찾는 게 좋을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민주당 공약집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 SOC를 활성화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일단 편의시설이 없는 소외된 지역에 그 생활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생활시설이라는 게 체육관, 문화센터, 공연장, 돌봄센터, 노인복지센터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국유지, 국공유지에 노는 땅 같은 거에 활성화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도 지금 북부지방법원이라든가 동부법원 같은 경우 법원 이전하면서 그 땅이 남잖아요. 그런 남는 땅에다가 이제 이런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근의 가격이 급등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중심으로 물건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요. 도심 폐교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폐교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권만 가더라도 폐교들이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는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학원업에 종사하는 강사분이나 학원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통화를 가끔 전화를 하고 친한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염려는 사교육의 앞날의 불안, 그거 불안을 걱정하고 이런 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근원적인 게 뭐냐면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 광역시, 광주, 부산, 대전,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물론 학원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대형 학원이 많이 없어지고 소수 정예 학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데 학원을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제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학원 제 지인분들도 그런 게 그러니까 매년 다르게 아이들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학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 학원이 잘 돼요. 잘 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느낀다는 거죠. 아이들이 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폐교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폐교에다가 말씀드린 주차장,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벤처단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건데 저는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이 보통 학교 부지라는 게 몇백 평이 아니거든요. 몇천 평 단위이기 때문에 웬만한 체육관 건립하는 거는 저는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센터들이 건립이 되면 당연히 주변 주민들, 인근의 주민들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월세방을 내가 이제 월세를 낙찰받아서 놓겠다, 전세를 놓겠다, 단기 매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더라도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그런 데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받아서 건립이 된다는 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가격이 안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사항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맞겠다. 그리고 폐교 건물을 기숙사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글쎄 아직 행복 기숙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건지 내용은 없어요. 그냥 행복 기숙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동 놀이센터, 돌봄센터 같은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거주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입주를 시키고 뭐 주거 여건 강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는 지역 주변에 성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성내 초등학교에 그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오다 보면은 이제 그쪽을 지나쳐 오는데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 이제 문을 닫았지만 뭐 그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뭐 수영장 문 열릴 때 보면은 아침에도 주차장에 차량이 빽빽하고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설은 일단은 이용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일반 사설 체육센터보다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또 대기자가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시설이 만약에 어느 지역 초등학교 폐교에다가 수영장 체육센터 건립됐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경매 물건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어떤 뭐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팔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돈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의 그 이익이 난다고 하면 저는 단기 매도로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거하고 들어오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저는 1,000만 원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네, 뭐 제가 편집 없이 그냥 뭐 제가 편집을 잘 못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뭐 제가 간혹 가다가 뭐 기침을 하거나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보니까 민주당의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큰 틀이 두 가지죠. 다주택자한테 이제 과세 강화,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그래서 이제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로또 청약, 그러니까 아파트를 당첨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큰 수익 차액을 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하고요. 일단 뭐 집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큰 틀 변화 없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잠실 지역하고 또 여기 서초동에 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좀 두 분하고 했는데 그 두 분들이 이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화를 몇 통 받았대요. 받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집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겠다고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뭐 1각 1주택은 아니고요.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하니까 이거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고가의 집을 갖고 있으면 일단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니까 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보고 그 집을 팔겠다고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게 민주당이 승리를 하니까 결국에는 서서히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지금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너도나도 많이 나오게 되는 순간에 당연히 금매가가 형성이 되겠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세라고 하는 것보다 낮아지겠죠. 매물이 많아지니까. 그럼 매물이 많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영향은 당연히 어디 오겠습니까? 경매에도 오는 거죠. 경매 물건이 치솟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도나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하고 경매 물건에도 지금 시세하고 육박한 금액을 받는 이유가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물론 과다 경쟁으로 인한 어떤 저는 착시 현상과 뭐 그 순간에 그 금액을 그냥 법원에서 돈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 그냥 연필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돈의 개념이 없어요. 돈 눈앞에 쌓아놓고 100만 원 올렸을 때 만원짜리가 100장 이렇게 눈에 보이면 쉽게 입찰 금액을 못 올릴 텐데 그냥 숫자로만 뭐 금액을 쓰다 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몇천만 원은 그냥 별로 크게 개의치 않고 금액을 올리는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이제 집이 매물이 많아짐과 동시에 저는 가격들이 하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경매 물건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뭐 지금 낙찰 받으려면 금액을 너무 높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써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저 금액을 쓰고 받을 때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유가 어딨겠어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감을 갖는 건데 저는 그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다. 아니 누가 예측을 합니까? 예측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예측에 내가 들어가서 비싸게 금액을 사버리게 되면은 예측이 어긋나고 빗나가면은 결국에는 손해는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신중히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경매 물건에서도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그냥 1등이 되는 거에 그 침취해가지고 1등이 돼서 뭐 여러분들 뭐 면류관 받을 거예요? 아니 뭐 할 거예요? 1등 되면 뭐 달라집니까? 아니 낙찰 1등 했다고 누가 뭐 어디 가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저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금액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지 않을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현실성 있게 대처하시는 거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결국에는 공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청년 그 공약 그러니까 신혼주택 그러니까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도시에 이제 3기 신도시에다가 이제 청년 신혼부부 주택 5만 가구 이제 추가. 그다음에 구도심에 4만 가구. 그다음에 용산에도 있지만 뭐 코레일 부지, 국유지 같은 데다가 이제 계속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는 건데 무턱대고 지방에 시골에 늘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 그리고 젊은 층들이 뭐 신혼부부가 뭐 10평, 15평, 뭐 17평, 방 2개 이렇게 아담하게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내 집장만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늘어날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잘 살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경매냐 뭐 청년주택을 사야 되느냐 뭐 어떤 것을 결정할까요? 라는 거에 뭐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이쪽 지역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당연히 청년주택이 이쪽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주자가 늘어나겠고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상가들이 생기겠죠. 또 상가가 생기면은 당연히 상가들이 뭐 이쪽 지역에 유명한 상가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몰려오듯이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신도시 어디 청년주택이 건설된다고 하면은 그쪽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올 때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아,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집 하나 있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찾아보면은 저는 충분히 한 번 가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2번 가서 보는 건 또 다르고요. 뭐 다른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간다고 얘기를 뭐 저한테도 제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제 갔다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물어봐요. 그 인근 경매 물건 반경 한 300m를 이렇게 컴퍼스로 돌려서 그 인근에 대형마트가 몇 개나 있어요. 세탁소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놀이방은 어디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인근에 어디가 있고 그 경매 물건에서 초등학교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이렇게 딱 제가 이 질문 서너 개를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뭐 이게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못 봤는데 세탁소 오다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답을 들으면 그분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거가 답이 아닐까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경매 물건을 우리가 보면 그 물건이 좋고 안 좋고를 물론 앞에 가서 그 빌라가 낡았느냐 안 낡았느냐 아니면 뭐 청소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랫집 윗집 뭐 옆집 반장 아줌마 뭐 관리실에 소장님 만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활 여건이잖아요. 여기 주거 여건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 마트가 경매 물건을 받았는데 빌라를 받았는데 주변에 마트가 없어요. 편의점 하나도 없어.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뭐 100m 이상 걸어가야 돼. 아니 그런 집하고요. 집 문 앞에 나오면은 바로 뭐 몇 걸음 안 가면은 편의점이 있고 뭐 시장이 있고 마트가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월세방을 선택을 하시려면 월세를 찾는다, 전세를 찾는다, 뭐 집을 산다라고 할 때 그럼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뭐가 많이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 데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문화센터, 뭐 복합시설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도 제가 동네 세 바퀴를 강조하고 샅샅이 낱낱이를 한 맨날
큰 타이틀, 그 문구만 얘기를 드리는데 그 문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요. 동네를 제발 좀 다니면서 슈퍼마켓 개수, 놀이방, 세탁소, 초등학교가 어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경매물건을 받을 때 이 집에 올 수 있는 사람, 상가를 받게 되면 내가 받는 상가에 어떤 업종에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경매물건지만 앞에 가서 그 물건만 살펴보고 그냥 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하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네 세바퀴라는 게 그냥 동네를 운동삼아 걸으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메모를 좀 해놓고요.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의 입찰가를 써내면 되겠다라는 것에 하나의 큰 또 자료가 되는 거겠죠. 그냥 집이 새 집이라 되게 좋아. 아닌 거죠. 그거는 낡았으니까 여긴 안 좋아. 아닌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을 조사하는 거에 꼼꼼하게 하시라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물건들, 경매 물건지에 요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매 물건지 인근 반경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개발 공약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뭐가 들어올 거라는 거 그런 거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요. 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 경매물건지 인근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해서 아니 당신이 이번에 국회의원 될 때 이러이러 공약을 썼는데 썼는데 발표했는데 이 공약을 언제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본 제 경험으로는요. 분명히 할 공약은요. 자신있게 밑에 전화받는 보좌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한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는 것들은 시간을 지켜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거는 내년에 언제 공사가 예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리뭉실한 거는 실현이 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그냥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경매 물건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사무실, 시군청, 구청 다 전화해가지고요. 시군청이 같은 거죠. 시청, 구청. 전화하셔갖고 담당자한테 앞으로 이쪽에서 뭔가 개발되는 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라는 거죠.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얘기를 해줘요.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발표 났어요.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그럼 지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직 예산이 부족하고요. 아직 어디가 허가가 안 났고요. 그러면은 요원한 거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선택하시는 큰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남는 게 없는데 에너지 낭비하면서 뭐하러 입찰법정에 휴가까지 내면서 가서 오전 내내 서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걸 받아갖고 내가 내 손에 목돈을 쥘 수 있고 투자한 금액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게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입찰을 하시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입찰을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그저께 화요일 날도 인천법원에 가서 상담을 이제 한 6분한테 해드렸는데요. 인사 나눈 분은 더 많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인천법원에 간다고 할 때 저한테 물어볼 분이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인천법원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안 봐주시면 제가 굳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고 접겠죠. 봐주는 분이 많이 있고 우리 카페에도 많이 와서 질문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니까 제가 더 신이 나고 흥이 나서 답을 달아드리고 법원에도 또 앞으로 갈 계획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경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고요. 수요가 없는 곳엔 여러분들이 물건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받아봐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꼭 따져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될 거냐 아닐 거냐, 막연하게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갖고 판단하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급조해서 뭐 특별하게 편집 없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또 공약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저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무리 경매 물건이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결정하실 때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조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그런 조사한 걸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입찰가를 쓸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뭐 이렇게 좋은 주제가 있으면 더 주제를 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더 있잖아요. 질문의 답. 거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만 모아갖고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질문의 답 유튜브도 같이 가서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제가 제 차량에다가 홍티경매 그 자석 팜플렛을 붙이고 안내장을 붙이고 제가 여기저기를 좀 돌아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법원도 계속 갈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질문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다가 알려주시고요. 궁금한 것들은 이제 저희 카페에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마무리도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